50개의 사연들이었거늘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2부 평화시장의 괴로움 속으로 19화 어린 여공들을 위하여 1966년 추석 대목일이 끝나 며칠 쉬는 동안에 그는 재단 보조 자리를 찾아 평화시장 뒷골목을 헤매고 다녔는데 그 결과 한미사라는 잠바집에 재단 보조로 들어갔다. 공장은 평화시장 2층 244호에 있었다. 재봉틀 8대, 안 쓰는 재봉틀 2대. 그가 맡은 일은 2층 재단판에서 나라시를 잡고 가게에서 원단 가게로 내왕하며 심부름을 하고 잠바나 코트에 싱을 자르는 일 등이었다. 아침 8시 출근해 퇴근 시간은 평균 밤 10시. 원래 고된 일이었지만 그는 남보다 더욱 고되게 몸을 놀렸다. 나는 처음 재단을 배우려고 생각할 때 결심한 바 있어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 내가 가기 전까지는 무질서하게 방치해두었던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다들이 2층에 부속을 가지러 오면 기다리는 일이 없고 찾는 일이 없도록 잘 정돈해 두고 주머니, 후다, 싱 같은 것은 언제든지 풍부하게 잘라 두었다. 이 당시 그와 함께 한미사에서 일했던 어느 시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시다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하고 정성껏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려고 하여 시다들이 모두 그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한다. 재단사나 재단 보조공은 시다들에게 가급적 여러 가지로 잔심부름을 시키고 귀찮은 일을 그들에게 미루어 버리는 것이 보통이었고 심한 경우는 욕설과 손찌검까지 했다. 그런데 재단 보조공이 도리어 시다들의 일손을 하나라도 덜어주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다. 언제나 인정에 굶주리고 있는 것이 평화시장의 시다들이었다. 전태일이 시다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시다들도 얼마 안 가서 그를 오빠처럼 따르고 그에게 이것저것 아쉬운 사정을 얘기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시다들의 사정 이야기를 찬찬히 다 들어주고 성가신 부탁에도 화 한 번 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니 자연히 그는 몸과 마음이 남달리 바쁘고 고달프게 되었다. 그 무렵 그의 가족은 그동안 살던 남산동 50번지 일대가 큰 화재가 나고 철거된 뒤 미아리로 갔다가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서 도봉산 기슭의 환자촌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봉산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일이 끝나고 밤늦게 도봉산 집까지 가려면 미아리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 1시간 남짓 걸어야만 했다. 때때로 그는 점심을 굶고 있는 시다들에게 버스값을 털어서 1원짜리 풀빵을 사주고 청계천 육가부터 도봉산까지 2~3시간을 걸어가기도 했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은 줄인 창자를 안고 온종일 시달린 몸으로 다리를 휘청거리며 미아리까지 걸어가면 밤 12시 통금시간이 되어 야경꾼에게 붙잡혀 파출소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다시 도봉산까지 걸어서 집에 당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사이에 파출소 순경들도 사정을 알고 그냥 통과시켜 밤 1시나 2시가 지나 집에 돌아오는 일이 버릇처럼 되었는데 이것은
그 뒤 그가 죽을 때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다. 테일이 처음 미아리 파출소에서 밤을 새우던 날, 그의 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어머니가 회고하는 바로는 이러하다. 밤 1시가 지났는데도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평화시장에 취직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별별 생각을 다하며 안절부절 못하여 문 밖만 내다보고 있는데 새벽녘이 되어서야 테일이가 터덜터덜 걸어 돌아왔다. 온몸이 이슬에 젖어 어깨는 축 늘어지고 얼굴은 백지창처럼 새하얀 게 불빛 아래서 보니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가슴이 덜컹 내려앉으면서도 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희미하게 웃는 표정이기에 그냥 두고 보았더니 그 뒤로도 한 사흘씩이나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 도저히 더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는 막 집에 들어온 아들을 불러 앉히고 물어보았다. 웬일이냐? 좀 까닭을 말해 보려무나.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구나.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다 파출소에서 자고 왔어요. 어머니가 나 집 나올 때 차비 30원을 주잖아요. 시다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이면 꾸벅꾸벅 졸고 일은 해야 하는데 점심까지 쫄쫄 굶기에 보다 못해 그 돈으로 풀빵 30개를 사서 6사람한테 나누어 주었더니 1시간 반쯤은 견디고 일해요. 그래서 집에 올 때 걸어왔더니 오다가 시간이 늦어서 파출소에 붙잡혔어요. 어머니는 가슴이 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라고도 못하고 하지 말라고도 못했다. 그 당시 어머니는 테일이가 출근할 때 점심으로 밀가루 빵을 쪄서 신문지에 싸 주었는데 그는 그 점심도 시다들 안 보는 데서 숨어서 먹거나 그럴 형편이 못 되면 자기는 먹지 않고 남을 줘 버렸다고 한다. 하루는 태삼이가 어머니에게 형과 같이 안 다닐란다고 말했다. 형이 자꾸 너 그 버스값으로 풀빵 사 먹고 집에는 걸어가자고 한다는 것이었다. 아침은 집에서 먹고 나가지만 밀가루빵 하나도 제대로 다 먹지 못하고 온종일 그 고된 일을 하고 견디려니까 테일이 자신은 배가 무척이나 고팠을 것이다. 몸이 고된 것 이상으로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다. 시다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될수록 그의 가슴은 비수에 찔린 듯 아팠고 그의 울분은 치밀어 올라 그의 생각은 깊어져 갔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 순덕이보다 작은 애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먼지 구덩이 속에서 굶으면서 애쓰고 있는 걸 보면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1969년 겨울 어느 날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썼다.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타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그의 눈에 비치는 시다들이야말로 바로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해버린 인간 그 자체였다. 아니, 시다들이나 미싱사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도 그러하였고, 그의 눈에 비춰오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불행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그는 시간이 감에 따라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사상적 발전은 뒷날의 일이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 두어야 할 것은 그러한 그의 뒷날의 사상이 이때 시다들과 매일매일의 접촉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때쯤 이런 일도 있었다. 한미사 재단 보조공이 된 지 서너 달가량이 지난 1967년 2월 초경, 설날을 열흘가량 앞두고 대목일이 끝났다. 그는 바로 얼마 전에 시장에서 사귄 한 재단사와 함께 낙산 기슭의 판잣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자취를 하고 있었다. 미싱사들과 시다들은 설이라고 기뻐하면서 고향인 시골로 돌아가는데, 그는 집이 도봉산인데도 갈 수가 없었다. 돈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동생들 옷가지 하나 안 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주인 내외가 지방으로 수금을 가면서 그의 사정을 알고 그에게 가게에 와서 살면서 가게를 보고 있으라고 하였다. 이때 그들은 주인의 처제되는 처녀를 그에게 소개시키고 둘이 함께 가게를 보도록 하였다. 며칠 같이 지내는 동안 그는 그 처녀에게 연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 처녀도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으나 이 일로 하여 그는 한동안은 무척 가슴 설레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고, 그 뒤로는 상당히 고민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어느 날, 나는 깊은 죄의식을 깨달았다. 지금 이 시간 집에서는 이 불효한 자식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계실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지금 이런 사치에 한눈을 팔 때가 아니다. 이것으로 그의 짧은 사랑은 고백 한 번 못한 채 끝나 버렸다. 19 소년이라면 한창 이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밤낮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테일에게는 그것도 사치였던 것일까? 바로 이 즈음인 1967년 2월 14일자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늘 또 보람없이 하루를 보내는구나. 하루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없다니. 내 정신이 이렇게 타락할 줄은 나 자신도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공장에서 완전한 재단사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감정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한창 피어나는 사랑을 꺾어 버린 것이다. 내 마음에 내린 뿌리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줄기 없는 뿌리가 얼마나 더 존재하겠는가. 부디 동심을 버리고 현실에 충실하라. 냉혹한 현실이 지워준 짐은 무겁고 힘과 시간은 모자라는 그에게는 남들이 다 해보는 연애라는 것도 잔인하게 꺾어 버려야 할 환상이었던 것일까.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